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벌써 20일째 밀당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은 정계 원로이신 유준상 전 의원님과 윤ging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아주 나오셨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정치에서 절연하고 계셨는데 역시 사선 의원의 관록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엊그제 김종인 전 위원장님을 만나셨다는데 어떤 일로 만나셨나요? 김종인 대표님하고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정치를 떠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라든지 더 좋은 나라 전략 포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러 갔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갖고 무슨 연설을 합니까? 기조발제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12월 7일 날 공일보 12층에서 우리 전략 포럼의 아주 중추적인 멤버들, 한정된 멤버들을 모아서 결국 김종인 대표가 그리는 차기 정부의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좁혀 얘기하면 차기 대통령의 과제라는 여기서 한 15분 정도 조금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K 오신다고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과제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알찬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기왕에 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셨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유 의원님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하실 때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11대 때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했죠. 최근 돌아가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5일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주 내지는 최소한도 3주 이내에 선대위가 구성이 되는 게 상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밀당이랄까, 줄다리기랄까, 기싸움, 이런 것 때문에 벌써 20일이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피로감이 느끼고 실망감도 있고 짜증도 나는 그런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유 의원님도 비슷하지 않겠나.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났을 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거 물어볼 입장도 안 되지만 평소에 그 말씀하시기를 다음 선거는 결국 정권 교체율이 높고 조금 신선한 상품격인 윤석열 후보가 만약 뽑힌다면 결국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드는데 본인도 일조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주장은 선대위 같은 걸 구성할 때는 굉장히 스림하게 아주 적은 규모로 해야지 방대하게 하게 나면 효율성도 없고 전략상으로도 노출이 많이 되니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역시 입증된 국정의 운영자로서의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알다시피 고 박사께서 말씀한 대로 그 선대위가 지지부진하면서 저도 무슨 깊게는 모르지만
좀 그 후보와 후보의 측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김종인 그 대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간단한 문제인데 아니, 그런 그러니까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소위 지도자의 이제 용병술이죠. 그 알다시피 언론에서 무슨 삼김이라고 나왔을 때 고 박사님, 저도 삼김 시대 정치했지만 그게 지금 그 유쾌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후보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마침 뭐 총괄위원장 또 뭐 여러 상임위원장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이 김병준, 김한길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네이밍을 한 거지. 언론은 그런 것을 잘 프레임을 짜고 네이밍을 하는 게 또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도 딱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일일이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그건 뭐 언론한테 다달 일이지. 그걸 가지고 후보가 왜 그렇게 네이밍을 하도록 간두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김한길 위원장도 제가 같이 정치를 해봤었고 또 김병준 위원장은 제가 한 번도 만나서 깊게 논의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갖는 특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정책적인 면에서는 뭐 노무현 정부 때 역할한 것으로 전해 들었지 실질적으로 아는 바 없습니다. 뭐 정책통은 정책도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어렵지도 않아요. 서로 의견을 좀 다시 교환하고 뭐 역시 그 큰 전쟁이 붙었는데 역시 전쟁에 있어서는 군사가 있어야 돼. 군사.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국사가 있어야 돼요. 한 분하고 후보하고 딱 맞춰서 되게 의견을 맞추면 그 시대에 딱 맞는 시대 정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 딱 해서 컨셉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경제민주화라든지 상당히 컨셉을 잘 잡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선거는 어떻든 그런 그 국사, 전쟁으로 한 군사 같은 게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건 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의 그 새로운 신상품, 굉장히 그 추진력도 있고 또 친화력도 있고 그리고 권력과 투쟁에서 절대 일절 후퇴하지 않고 강한 이미지를 준 것은 거기에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그 소외감을 느끼고 또 2030들이 기대했던 것이 쓰러졌을 때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에 탄생하려고 하는 것을 결집하려면 이 선대위는 당초에 그 논의가 됐던 김종인 대표께서 총괄 상임위원장으로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줘야 선거가 쉽게 가지 않겠냐. 쉬운 건데 지금 늦어짐으로써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느껴야 될 건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중석 저 대표요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아니라 MZ의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젊은 그 대표, 젊은 대변인 그리고 젊은 혁신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미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실질적인 그 손발이 잘 맞춰가도록 그러니까 하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홍보 뉴미디어 쪽을 맡겼지 않습니까? 지난번 4.7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해갖고 2030 또 그 젊은 층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또 기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겸임으로 대표하면서 본부장을 맡았고 본인도 그걸 흔쾌히 수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 젊은 대표다운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춰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 콤비네이션, 그걸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간다면 아마 정권 교체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그 기싸움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네. 어떻게 김종인 알려졌어요? 위원장은 총괄위원장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김병준 지금 한 사람을 갖고 걸고 넘어져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이 왜 필요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김병준의 역할을 윤석열 쪽에서는 지난번 24일 날談판 때 역할을 명확히 해주겠다. 총괄위원장하고는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슨 미래 청사진을 만든다든가 집권 이후에 아니면 어떤 정책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전공이니까 그 일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명확히 허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요. 우리 고 박사께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된 과정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혼자만으로 집권을 못했지 않습니까? 3번. 네. 집권을 못하고 4번째 DJP를 해가지고 결국 한때는 자기의 정적 그리고 자기를 탄압했던 그쪽 세력들을 하나 안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창 대통령 후보가 2002년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인재 후보를 껴안지 못하고 뛰쳐나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기려 하면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정책 전체를 이 국가 운영의 경험이 있고 또 성공한 그런 입증된 그 김종인 대표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김병준 위원장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를 못하면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합니까?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대로 또 후보 생각과 가치와 지향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선거를 보는 안목이 있고 이건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치르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가 주인이지 김종인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총참모예요. 그래서 김종인도 다 영입을 해서 총괄선대위원장 맡기고 제가 볼 때는 김한길 또 김병준 이런 분들을 뭐 윤석열 후보 판단이지만 꼭 모셔와야 했느냐 그냥 고문 정도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연세를 봐서는 상임 고문이 맞는 분입니다. 근데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좀 다 모셔와 가지고 좀 큰 울타리를 쳐보겠다. 그러니까 용광로 선대위를 좀 만들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셔오고 조금 또 진보 쪽, 합리적 진보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도 모셔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한길이라든가 김병준으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저쪽에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하여튼 고 박사님. 김종인 대표의 생각과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젊고 그 콘텐츠가 있어. 그리고 굉장히 경륜이 쌓여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별 길게 얘기 않더라도 제가 이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탁월한 점이 있구나.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는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가지고 동참하도록 해야 되겠구라는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 생산 능력이라든가 판 전체를 보는 안목, 식견, 전략 이런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뭐 검찰총장 시절부터 싸울 때부터 문재인 추미애하고 그 이후에 나와서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수없이 소통을 하고 여러 차례 회동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시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또 생각하는 바와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절충점을 찾아서 선대위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하는 것은 그거 다 치우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단은 당내의 경선하고 본선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당내 경선할 때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모아가지고 소위
표로 홍준표를 후보를 이겼지만 지금 본선은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한 거기 때문에 금주 말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다시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느슨하게 가면 안 됩니다. 타임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치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략, 거기에 따른 정책 이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려면 과거에 이제 그 주변에 캠프 내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전면으로 많이 등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홍준표, 예를 들면 유승민, 원희룡 여기에 있는 그 책사들이라든지 상당히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을 조용조용히 좀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노력을 윤 후보 쪽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기울이고 있고 다만 홍준표, 유승민 두 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아직은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두 분도 선대위가 일단 구성이 되고 그분들도 좀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주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윤 후보가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안 찾아가겠습니까? 뭐 가야죠. 100번이라도 찾아가야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돼갖고 막 붐이 일었는데 컨벤션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의 그런 별것도 아닌 이야기 갖고 김병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지지율 격차도 지금 확 줄어버리고 국민들도 이게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얼마든지 도와주고 정권 교체를 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후보와 그 책사를 맡겠다는 김 위원장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가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어느 것이 더 맞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 치워줘.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후보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보하고 아마 김 대표하고 충분히 국가를 생각하고 정권 교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국민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잊고 좋은 결론이 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고 박사님, 서양의 반도국가인 로마, 소위 동양의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세계 중심 국가로 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지도자만 잘 뽑아놓으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G7에서 앞당의 G5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IT 강국이 돼가지고 ICT 강국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부가가치, 가치산업 이것들이 아마 창출이 되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대위 구성을 놓고 이렇게 서로 밀당하고 줄다리기 할 게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지금 그럼요, 바로. 내놓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1분 1초를 아껴서 뛰어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엉뚱한 데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정책과 비전이 중요한데 이 선대위가 공식적으로는 12월 6일에 이렇게 발족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문제도 가부간 결단이 내려져야 그 밑에 또 인사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6개 분야에 지금 예. 본부장을 임명을 했었는데 뭐 후보가 결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도 못 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예. 원희룡 그 후보가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고 이준석 당 대표가 자기 자진해서 미디어 예. 본부장을 맡은 것은 굉장히 새로운 그 희생적인 그리고 봉사적인 그리고 꼭 이겨야 되겠다는 신념이 박힌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뭐 쇼라고 하지만 연일 사과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대위까지도 완전히 쇄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쪽에 특히 보수 쪽이라든가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마치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온다 해갖고 다 이긴 것처럼 김치국부터 마셨다가는 큰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만하면 예. 이미 국민들은 등 돌립니다. 예. 자만하게 되면 반드시 선거는 집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예. 정말 국민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보세요. 그 방대한 180명, 160명 넣어놓은 그 조직이 안 돌아가니까 중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 쇼맨십을 이라고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지만은 또 그것이 먹혀들어요. 먹혀든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후보가 경험과 경륜이 없으면 소위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조금 우직하더라도 진실하게 가야 돼. 다만 이재명 후보는 좀 진실성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대 본부라든가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본부장들은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잔연직 중진 중심으로 구성한 거 아닌가. 말하자면 윤 후보가 정치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좀 중진들로 방벽을 쳐야 그거에 방벽이 튼튼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싸움을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그렇게 인재를 영입해 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 당연한 거죠. 전면에 내세워야 되고 235개 지역구에서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을 거의 아주 극소수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기에 지방선거라든지 그 외에 많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새롭고 그리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깨끗한 조금 더 하자가 없는 그런 분들을 내세워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빨리 해야 되고 그것은 최소한 늦어도 금년 말까지로 완벽하게 하게 돼서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모든 면에서 국민의 마음을 확 끌어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11월 말 아닙니까? 말이 다 돼갖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인재 영입도 해야 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도 찾아가야 하고 유승민도 찾아가야 그럼요. 하고 전부 그래야 할 시간에 엉뚱한 데다가 지금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기자 회견은 아니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희들은 또 신상이랄까 그런 문제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요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후보 당선에 기여하겠다. 앞으로 선출직이라든가 공직에는 일철 나가지 않겠다. 과거에 전에 DJ 시절에도 권노가 동계동계 그런 분들이 그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비서 5명이 했었죠.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했고 이게 이제 중심 기자 간담회 내용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됐는데 위원장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 결정이 낮다 해서 그것이 무슨 불변한 것도 아니고 저도 당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또 선대위의 기획단장도 해봤고 또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선거 때도 제가 상임 고문도 해봤는데요. 예,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공직에 진출할 생각 없다. 임명직 선출직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일정 부분에 앉아서 그 일만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문제는 후보와 이제 김종인 대표 간에 서로 느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하루빨리 당초대로 좀 모셔다가 또 하고 또 본인도 결심하도록 조금 변화를 하게 되면 좀 명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좋은 지휘탑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는 바랄 뿐이죠. 결국은 국민 전체가 바라는 정권 교체. 지금 한국 정당사에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한 빵선, 영선이 후보가 결정된 것도 처음이고, 또 제1야당의 대표가 영선인 30대 청년이 된 것도 대한민국의 첫 그렇습니다.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그 대선, 또 아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선 후보들의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기권하지 않고, 야, 이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가도록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되면 국민의 힘이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거고, 만약 그걸 저버리고 자만하고, 그리고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자기들끼리 니그를 하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국민의 요망사항을 깊이 새기고 그 마음가짐을 다지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시간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선대위 구성을 해서 후보와 이 참모들 간에 수시로 통화하고 소통해서 간다면 선거는 어떻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는 박빙의 싸움입니다. 예. 누가 2% 3% 싸움이지 무슨 10%를 이기고 무슨 옛날 이명박 정동영 선거 때처럼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태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각별하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전 위원장님도 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또 국민들은 영선의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놨습니다. 36세 당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꿔라. 새롭게 새 시대를 좀 열어달라. 그런 열망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여의도의 판을 완전히 뒤엎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솥단지를 뒤엎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그 오래 한 정치인들에 대한 염증이 있고, 국회가 과연 이렇게 되면 되겠냐.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고 명예직으로 하라.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재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준상 전 의원님 4선 의원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전 위원장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선대위 부성을 둘러싼 갈등을 매듭 짓고 12월 6일 정말 활기차게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